윤석열 대통령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계엄을 발동한 것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횡포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선관위 직원들 난리 났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미군에서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 아직도 남아있는데 보통 멍청한 게 아니라서 또 주작기 돌렸을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전 투표 과정에서 매시간 투표율을 높여 발표하는 것이고, 그 높여놓은 투표율만큼에 해당되는 실물표를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심권 다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서히 전산으로 높이고 실물은 한꺼번에 넣습니다. 수개표에도 현행 사전투표제도 운영하고 투표함 이동하는 한 부정선거는 계속됩니다. 또한 선거기간 사용자 집중을 대비하고 대국민 선거정보 제공 웹서버와 선거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임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임차하는 서버에는 주요 정보가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월 4일 윤통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관위 전면 압수수색 및 증거 공개하고 권성동, 권영세 제거 및 한동훈 졸개들 김경률, 김상호, 박세연, 이복현 등을 제거하고 MBC, JTBC의 방송 주파수 인허가 취소하고 조중동, 한걸레 등의 세무감사해야 하고 문재인은 당연히 구속시켜야 하고 오동훈, 우종수, 박선원, 박지원, 홍장원, 김병주, 박범계 등 내란 쿠데타 세력에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 대행, 국방장관 대행, 보훈부 장관 등 경질 및 세내각 구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정치적 술수로 국가를 흔들고 정체성을 훼손하려던 반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123일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은 오랜 병폐의 민낯이었다. 은폐하거나 은밀히 진행된 문제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이 드러났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국민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거리로 나섰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며 스스로 부정선거의 중심이자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세력임을 드러냈다. 선관위만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언론노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재, 군, 국정원, 경찰 등 기존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던 기관 곳곳에서도 감춰졌던 정체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반국가 세력은 대놓고 검은 정체성을 노출시켰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 싸워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피와 구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화교 세력의 어두운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관하는 동안 이들은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며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히 직무복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각성한 많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이제는 대다수가 진실을 깨달았다. 123일이 각성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일어설 시간이다. 복귀할 윤 대통령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면 된다.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총리 중심의 내치와 개헌 같은 오만한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좌초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병폐를 도려내고 재건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세력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심지어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은 바로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판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계엄도 필요 없다. 검찰과 국정원 합동특별수사팀을 조직하고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헌적 범죄를 전격 수사하면 된다. 5%에 불과한 보안점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그간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부분을 밝히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부정선거 카르텔은 봄기운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수사와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뒤늦게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먼저 척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환영하는 것은 물론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바로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한미 골프 정상회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시대정신을 읽고 강력한 친트럼프 및 우파 정책으로 경제적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말레이 취임 전 25%에서 2%로 급감했으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의 역성장에서 5% 이상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방문하고 트럼프 취임식과 워싱턴 보수정치 행동 행사 때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돈독히 한 결실을 톡톡히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정신을 잘 읽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계몽 대통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각종 병폐와 부정선거, 카르텔 반국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 구국의 사명을 짊어지고 시대적 대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할 소명이 부여된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뒤를 이은 구국 대통령 윤석열로서 빛을 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든다. 시대가 윤석열을 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대운이 본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깊이 그리고 넓게 확산되길 간절히 바란다. 투표 도둑질을 했으니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면 뭔 짓을 못했겠습니까? 정교하고 잔인하게 경멸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